오늘 벌써 5주째예요. 이제 언덕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서요. 즐겁게 받으시고, 실제로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활동 나갔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그 전기 관련 계통은 좀 전문가가 좀 만져야 되고, 좀 기술자가 만져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그런 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긴급조치나 비상조치는 할 수 있는 게 또 기본상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당장에 우리 생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전기 안전교육, 그리고 우리가 정리수납을 이제 활동하러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최현철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 활동을 나가게 되는데, 현장 활동에 혹시 토요일 오후가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토요일 오후 시간이 어려우신 분? 있으시면 토요일 아니요 우리 2번 나가면 되는데 그 2번을 그냥 이렇게 2번을 나가는데 토요일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2시 정도 시작해서 2시간씩 2시간 아니면은 1시간씩 2번 이런 식으로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시간표를 좀 잡고 대상자를 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기수납 가서 도움 드릴 분은 나중에 시청에 자원봉사 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할 거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자원봉사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 그 실적만큼 내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실적으로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급 자격증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제가 아이디하고 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계시는 곳에서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오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일단 앞으로 남아있는 토요일 오후에 날짜가 잘 정해지면 현장 실습하시고 또 이제 정식으로 자격증 과정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강의 우리 최영철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장 편리한 전기를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에 2021년 전남도민 생활 밀착 기술 교육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기술 교육이기 때문에 정리수납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가정용 전기 얼마나 알고 있지?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기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식 정도는 알고 이제 이렇게 실천 생활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깊이 좀 들어가 봤더니 너무도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지켰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전, 감전. 네. 감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접지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고, 자, 화재.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전이라는 것은 누전이란 오라는 회로 외의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한다. 감전 사고로 많이 이렇게 죽었다든가 어쨌다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감전은 신체가 해로한 부분이 되었을 때 전류가 몸을 타고 흘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현상이다. 상해만 입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접지, 전기 회로나 전기 기기 등을 도체로 땅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전기가 치고 벼락 이런 거는 벼락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무에다도 치기도 하고 집에다 치버리면은 온 전기 제품이 다 안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리칭 당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새로 지은 집들은 피리칭을 다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접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그걸 받아서 땀으로 가비끈을 만드는 장치가 접지입니다. 캐리치. 우리 아파트 보면 꼭대기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시골집도 다 이제 뭐 접지를 해가지고 전기가 튄다든가 가전류가 흐린다든가 했을 때도 가전제품이 고장나지 않고 차단기가 딱 내려가게끔 이런 장치가 이제 지금 다 있어서 전기에 맞았다는 얘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전에는 뭐 TV, 뭐 냉장고, 수시로 전기 치면은 다 나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접지라고 합니다. 자, 화재는 이제 내 집은 안전할까? 그냥 편하게 생활하시지 아무 의식 없이 한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화. 요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5년 전이더라고요. 이 45년 전에 저도 전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일어서가지고 전등에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켜고 끄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선을 따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내가 앉아서도 스위치를 전기를 끌 수 있는 그 스위치를 다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그걸 하려고 전기를 이제 시도를 했던 겁니다. 스위치를. 11살 먹을까요? 네, 11살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선을 지금은 이제 그 선이 잘 안 나오는데 전에는 이제 하얀 선, 얇은 선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이제 스위치를 연결하는 그 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이제 사랑방 쪽 이제 방이 두 개였는데 사랑방 쪽에서 이제 전기선을 딱 따가지고 두 개를 딱 연결해놓고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을 형들하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4학년이고 마을 형들이 아마 6학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연결 딱 해가지고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연기가 나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왜? 안 맞네. 전기. 네, 전기 스위치를 만들려고 딱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딱 넣으니까 그대로 슉 타버리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이제 스위치 내려놓고 나중에 진행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 전기 스위치를 달면은 두 가닥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닥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물리는 게 아니라 한 가닥만 딱 해가지고 한 가닥을 잘라서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스위치를 달았어야 되는데 두 가닥에다 딱 넣어놓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해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합선이었던 겁니다. 45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집을 들려버려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전기라고 하면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 집은 안전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 전기 강심했다가는 지난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더니 22.4%가 전기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는 주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데요. 얼마나 쉽게 화재가 시작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주방이나 욕실에서 무익심 상황을 가정해 전열기구를 연결한 멀티스텝에 물을 뿌렸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고 소리와 연기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무거운 가전제품이나 바구, 용품에 깔려 전선이 훼손된 경우를 가정한 실험입니다. 불꽃이 먼지로 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불이 커집니다. 수분이나 먼지가 침투됐을 경우 양극 사이에 도로노를 형성해서 전기 단락이 발생합니다. 압착이 됐을 경우에 소선 간에 전기 단락이 발생해서 또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014년도에 됐습니다. 전기 문제로 시작된 불이 22.4%로 부주의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발생 건수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배 이상 많았지만 피해 금액은 전기도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더 많았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번지는 축성 때문인데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생한 낚시가게 창고 화재에서는 종업원이 불꽃이 튀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소화기를 들고 들어갔지만 짧은 순간에 불이 크게 번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전선이 훼손됐는지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물이 튀기 쉬운 콘센트는 없는지 등 우리 주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자, 가정용 전기 점검 필수.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정용 전기 점검 필수.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누전 차단기. 대부분 다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는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저렇게 단자함이 있고, 가정집은 이제 바로 이렇게 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통 한옥으로 다 되니까 들어가면서 가정집도 다 오른쪽에 왼쪽에 다 있어요. 누전 차단기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거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단이 되기도 하고, 이걸 내리기도 해도 돼요. 근데 자,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는 무슨 말이 써 있을까요? 자, 퀴즈, 여기. 자, 여기, 이 물음표에 어떤 글씨가 써 있는데, 어떤 글씨가 써 있을까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만들어 놓고 누르지 마세요. 네, 또. 불날 때, 화재 때, 비상이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글씨가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 보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동작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이 빨간 버튼 옆에가 써있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요. 네, 보통 가정집에 누전 차단기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눌러갖고 이게 자동으로 탁 떨어지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눌렀는데 이게 안 내려간다.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 해봤어요. 번이라도 더 해보신 분 계세요? 몰랐습니다. 몰랐죠? 몰라요. 누르면 그 내려가. 빨간 거 네, 누르. 이거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난 내려가는 정상이에요. 작동이 되는 네. 거야. 우리 가끔 하다 월 1회, 최소한 월 1회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주 한번 해봐요. 자주 하면 제가 귀찮죠. 끝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가정집은 아니고 일반 관공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줍니다. 돈 받고. 근데 가정집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은 힘드니까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눌러가지고 차단기 잘 내려가는가. 내려가면은 다시 이걸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예 그렇게 했다는,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생각해봤잖아요. 그래도 이상이 없이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건 2004년도 1월 16일 제가 여기 이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 가정에 이제 2014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여기 이제 계량기라고 그러잖아요. 계량기. 지금 이렇게 다 전에는 다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이렇게 있고, 자, 스위치. 방금 차단기 있었어요. 자, 이거 스위치. 이거 보셨죠? 스위치로. 네. 요렇게 다 오래돼가지고, 완전 부식 다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자, 우리 가정집 전기는 계량기, 여기까지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해야 되고, 자, 계량기부터, 차단기부터 여기까지 가정 안침은 전문 기술이 아니고 기본적인 전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해도 법적으로 하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바퀴를 만졌다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닌데,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18년도. 자, 여기 이제 저희 전기수납팀이 가정집에 갔어요. 어느 가정이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날, 이렇게 전기수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꼽아져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었는데, 꼽아져 있고, 여기 드라이기도 있는데, 다 꼽아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2020년도 4월 27일. 여기는 할머니도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전기선이 이렇게 전화선, 전기선, 별선이 여기가 땅바닥에 다 있는데, 거기에가 뭐가 있었을까요? 땅바닥에 전기선하고 물. 물이 여기가 다 전기선하고 다 보여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우리 댁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1년 6월 중에 저희 아파트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 보통 이제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딱 누르게 되면 버튼이 시게 가지고 뚜껑이 열립니다. 그럼 이렇게 열려요. 이제 여러분 지문도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차단기, 아까 조금 전에 봤었죠? 제일 처음에 누전 차단기, 빨간 버튼 있죠? 여기가 이렇게 글씨가 있어요. 월 1 이상 점검하라고. 그 나머지 이제 이렇게 15, 20 숫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30, 15, 20. 이거는 이제 전기 사용량, 용량을 지켜서 사용해라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일반 주택. 이거 시골 집인데, 이렇게 아주 여기도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기술자로 불러다 바꾸니까 얼마 달라겠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이제 요거를 손대야 되니까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다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얼마 달라겠을까요, 기술자 봐가지고? 20만원? 20만원 또. 10만. 30만원. 에? 30만원. 저는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라서, 저는 간단히 자기가 쉬는 나라 해주니까 그냥 해주겠지 하고, 부품값만 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3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해버릴걸. 그래요. 기술자를 불러버리게 되면은 보통 20만원, 30만원. 근데 이제 계량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쪽부터는 이제 전기 얼마냐 아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작업을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방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을 이제 직접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2020년 7월 27일 성한 사랑방. 성한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쪽에 딱 출입구 쪽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사진을 찍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제 사진 찍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찍어놔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자, 2020년 7월 27일 성한 사랑방 지금 저쪽에 단장이 여기는 이제 상가 건물이잖아요. 상가 쪽이죠.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커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선도 뭔가 좀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저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올려져 있고, 여기는 내려져 있잖아요. 내려져 있는 데는 스페어하게 예비로 다른 선을 나중에 연결해서 쓰라고 이렇게 연기를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결해서 다른 것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2021년 1월 10일 3층 사무실 외국에 처음에 이제 여기 작업을 하는데 전기 단장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참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요걸 이제 나사를 풀어가지고 낙하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사무실 공간은 이렇게 전원이 뭐 삼상이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튼튼한 걸로 다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가정집에 쓰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 단장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전기 켜놓고 보면 지금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전문 기술자들이고 무조건 저는 그때 45년 전에 놀래가지고 무조건 전구만 바꿔도 스위치 딱 내려놓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30A, 15A, 20A, 20A, 20A. 자, 여기는 전체 이제 용량이고, 여기 15 쓰는 것은 보통 이제 가정집에 이제 차단기가 있으면은 전등만 달아놓으면은 전등 요건 내리면은 전등만 딱 꺼지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15 전원이 많이 안 필요하잖아요. 전량이. 그러니까 15고 에어컨을 하나 써야 되겠다. 에어컨. 보통 에어컨은 다이렉트로 씁니다. 그러면은 요거 20A짜리 하나에다가 선을 쭉 빼갖고 에어컨에다 딱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드시 전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차단기를 꼭 내려놓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2020년 성한 사람과 화장실. 지금 화장실 가보면은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와서 딱 보니까 여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전기 이렇게 소켓이잖아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살라고 우리 이제 선한 사람만 살라고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자, 이미 이렇게 다 녹슬고 물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담궈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불이 안 나니라고 다행히 불이 안 나니라고. 만약에 우리가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저희가는 저는 1차적으로 딱 보면 전기를 먼저 보거든요. 이 음료수가 있는 걸 먼저 봐요. 딱 들어가면은. 그래가지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작업을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덕에서 새서 들어온 거예요? 물에 있어요. 물이 여기가 옆에가 유리창이 있고 이렇게 여기가 전에 통각 튀긴가 뭐 기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통각 튀기면은 연기 나가게끔 해놓은 뭐 그런 게 됐나 봐요. 근데 거기가 제대로 이렇게 가림막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겁니다. 그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제나무를 다 막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방수가 되는 소켓이에요. 이거 이제 검정색이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도 이상이 없게끔 방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거는 이제 바꿨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사진 나와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공간. 자, 형광등, 지금 형광등이 불이 들어온 거 있고 안 들어온 거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형광등 불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 있죠. 요 등. 요거 등 하나에 두 개여도 여기를 환하게 이렇게 커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죠? 이따 저기 이제 무슨 기계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형광등을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안에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 등을 달았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 LED 등요 하나, 둘, 요거 두 개, 요 케이스고요. 자, 조금 전에 조성환 국장님께서 도우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도우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상태고, 투광기라고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이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 스위치를 바로 꺼놔야 돼요. 이렇게 크네. 이렇게 해놨어요. 이 투광기가 50W, 하나에 50W 밖에 아닌데,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화면을 비춰줘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할 때에, 이렇게, 교육 강사가 이렇게 예쁘게 잘 보게 하려고 이거 두 개, 세 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여기에 서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면은 아주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켜고, 필요 없을 때 이렇게 꺼주는 거. 자, 끈 이유는 이 화면을 잘 보이게 하려고 끈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초록초록 사장님하고 우리 조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는 접니다. 서있어 이제 이 작업을 다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2021년 6월 9일 형광등 램프 교체. 보통 이제 아파트 거실, 오래된 집, 정말, 오래 안 된 집은 다 LED로 많이 바꿔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자, 여기, 꼭지 보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꼭지를 딱 풀게 되면 이게 뚜껑이 이렇게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꼼인데요. 저렇게. 자, 옛날에는 다 이렇게, 형광 램프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짜리가, 보통 거실은, 여기 거실에 3개짜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형광등 이 등 한번 교체해 보신 분 계신가요? 바꿔보셨다. 한 분 계시네요. 자,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안 해보니까 잘못하시는 거거든요. 자, 형광등, 자, 보통 이제 36W입니다. 저기 하나 사면 36W짜리가 있고 55W짜리가 있고 그래요. 형광등 요걸 사게 되면은, 근데 길이가 달라요, 길이. 36W가 좀 길이가 작고 55W가 좀 더 크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여기가 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핀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4개 핀을 여기 아래 보면 하나, 둘, 셋, 4개 있죠. 방향을 여기, 자, 이게 여기입니다. 이 방향을 잘 맞춰갖고 여기다 딱 꽂고 여기 이제 딱 집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니까 여기다 꽂고 여기를 딱 눌러주면은 이게 착각해서 눌려요. 자, 지금 이제 이 핀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3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편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형광 램프가 2개가 다 고장 나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살아있어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광 램프는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여기는 좀 오래되면 약간 시커멓게 타고 이거 2개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이걸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게 주광색이라고 했잖아요. 색깔이 주광색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 색깔이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이거 6월 13일에 촬영을 했고요. 보통 이제 오래된 집,
천정, 요거 뭐예요? 칼이요, 칼. 보통 이제 적은 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그란 중기차를 형광등, 온으로,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온으로 되어 있고, 형광 램프가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 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베란다는 이제 이런 형광등 하나, 요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 요즘에는 이제 2021년 6월 19일 촬영한 것들 LED 전등으로 다 바꿉니다. LED. 요즘에는 이제 이 형광등을 안 쓰고, 이게 지금 LED거든요. 반영구적이에요. 저거는 전부 촉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장이 잘 안 나요.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밝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강의라든가 거실도 다 LED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싱크대 앞에 보통 이제 십자로 달기도 하고, 일자로 달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LED 전등입니다. 자, 선풍기.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시죠? 네. 한 번이라도 분해해 보시면 계신가요? 아, 우리 선생님 다 해보셨네요. 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것 같아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 자, 여기 아래 보면은 대부분 다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게끔 나사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가. 잘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가 되어 있어요. 나사를 풀고, 이렇게 나사를 풀고 이걸 젖히게 되면은 이제 분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이 동그란 날개를 풀어야 되잖아요. 날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날개 앞에 이거, 왼쪽으로 돌려야 될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보통 나사는 어떻게 해요? 왼쪽에 돌려야 풀리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야 감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풀려요?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돌려와가지고, 왼쪽으로 돌려야 돼? 왼쪽으로 써져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껏 주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려봤는데 안 된다고 왼쪽으로 살짝 돌려보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해를 했으면은 조립도 똑같이 이제 분해했던 거하고 이제 조립은 반대로 또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DH 요건 이제 날개는 빼냈어요. 뒤에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이 오른쪽 왼쪽 돌리는 거죠.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애치기 있잖아요, 애치기. 애치기도 그렇고 차 빵꾸나 앞바퀴 돌릴 때 다 반대로 돌려요. 많이. 애치기, 특히 애치기 날 교체할 때도 그럽니다. 왼쪽으로 풀면은 감기고 오른쪽으로 풀어야 잠기고. 반대로. 원래 왼쪽으로 풀어야 풀리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된다 풀린다, 애치기가.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제 조립하는 것은 반대로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제 부품이 어디로 나사라든가 부품이 어디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구니 하나 놓고 거기에다 놓으면 되겠죠. 자, 날개를 조립을 하는데 요 쇠봉이 있죠. 그러면 요 날개도 딱 보면은 여기 쇠봉하고 딱 여기 맞게끔 홈이 있어요, 홈. 그 홈에, 여기 홈에 맞춰서, 거기하고 맞춰서 딱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벽걸이형. 여기는 이제, 자, 벽걸이형입니다. 저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에 벽걸이가 있어요. 전에 리모컨이 있었는데 리모컨이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걸 뺐다, 찐었다, 꼽았다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꼽아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높은데 뺐다 찐었다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교육을 하면, 준비를 하면서, 자,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요즘에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스위치가 있죠. 요거는 스위치가 없고 그냥 꼽아놓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딱 빼고, 이렇게 뺀 상태예요,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꼽은 겁니다. 꼽아가지고, 네, 저거는 2구짜리, 지금 꼽아질 건데 3구짜리인데요. 자, 꼽아가지고, 여기가 램프가 들어와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 안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꼽아놓고 놔두면은, 이거에 전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저거 하나로 전기가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딱 사용하다가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럼 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원 버튼만 뺐다 꼽았다 하면 힘들잖아요. 전원 버튼만 딱 끄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새롭게 제가 생각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근데 불안하잖아요. 꼽아놓고 가면은 이게 전기가 제대로 꺼졌다냐 안 꺼졌다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 딱 꺼버리면 불이 꺼졌으니까 꺼졌구나 확인이 되죠, 눈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태. 자, 봐보세요. 자, 처음에 지금 가정집에 갔는데 다 이 스위치가 없는 상태에서만 꼽아놨었잖아요. 네. 또 혹시 여러분 집에 그렇게 쓰고 계신 콘센트 없나요? 쓰고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요 바로 이제 이렇게 스위치 없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양면에 요 스위치 있는 걸로 써가지고 자, 필요 없을 때만 딱 끄고 또 우리 외출할 때도 딱 끄고 그러면 엄청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거 바꾸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촬영을 다 했고요. 자,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우리 사무실. 사진 아닌가요? 그래요? 여기는 에어컨 앞에 거기 콘센트고요. 이것도 제가 작업을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연장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검정선으로 지나가는데 녹색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선일까요? 안전선, 접지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원선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접지가 이렇게 다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기서 연결이 가야 되는데 그냥 검정선 돼 있기 때문에 검정선에는 접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선 빼놓고 아무래도 불안해. 그래서 제가 녹색선을 지금 보면은 나중에 봐보세요. 녹색선이 검정선과 같이 쭉 깔아져 있습니다. 접지선을 해가지고. 자, 콘센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얇은 것이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고, 그죠? 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두껍고, 그냥 선풍기처럼 전력이 별로 안 하는 것은 이렇게 얇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왜 가입표를 쳐놨을까요? 킹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꽂았죠. 그렇죠. 여러 개를 꼽아가지고, 지금도 꼽아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자, 여러 개는 꼽아져 있는데, 뭐가 괜찮아요? 좀 여러 개는 좀 꼽아져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꼽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프린터기 컴퓨터 이것밖에 아니어가지고 요거 여기 인터넷 무선 요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꼽아서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자, 콘센트를 보면은, 요거는 바닥에다 그냥 놓고 쓰는 거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벽에다가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벽이라든가, 이렇게 벽에, 나무나도 콘센트에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벽에다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꽂는 거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써야 되니까. 자, 요거를 보면은, 자,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요. 보통 2개, 안에 구멍이 이제 꽁짝이 2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일 가에 양쪽에 하나씩 해가지고 3개가 있어요. 왜 양쪽에 3개가 있을까요? 나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 그림 해놨어요. 자, 그 나사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여기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쪽 구멍 보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벽에다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를 여기 가져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나사가 이제 좀 길이가 길어야 되겠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는데요. 자동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서 박힙니다. 지금 여기 손으로 해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박혀요.
그래서 고정을 이렇게 바닥에 그냥 놓고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벽에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를 확인해야 될까요? 차단기, 그렇죠. 제일 먼저 차단기가 어디가 내려가 있는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기 단자함에 차단기가 내려갔는지를 확인한다. 내려간 차단기가 없으면 전기 단자함에 있는 차단기를 전부 내렸다가 한번 올려본다. 가끔 차단기가 살짝 그렇게 살짝만 내려가지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살짝 내려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전기 차단기가 안 내린 것 같은데 둘이 안 와. 그럼 일단은 싹 다 전체, 뭐 보통 4개 있는 집도 있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싹 내려가지고 하나씩 다 올려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본다. 자, 전부 내렸다 올려본다. 그래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옆집이나 주변 전기 상태를 알아본다. 그러죠. 이제 내 집, 우리 집만 안 오는가? 옆집도 안 오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아, 옆집도 안 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집만 안 온다 그러면은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기 상태를 알아본다. 그 다음에 전기 전문가를 불러서 조치를 취한다. 그렇습니다. 자, 네, 전기를 내린다고 했어요. 좀 봤고요. 자, 전기 점검을 위한 장비. 자, 저희가처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비가 갖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냥 받아갖고 뽑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이 장비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기 단선 테스터기, 접지 테스터기, 메가 테스터기가 있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얼마나 지향스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 샀어요. 이거 교육을 요구 산 게 아니라 진짜 사가지고 한번 요거는 이제 전번에 보셨죠? 저기 금성간에 우리 학생들 저기 마을학교 하는데 거기가 콘센트가 바퀴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접지가 됐는가 안 됐는가 하고 이걸로 요거 지금 금성간 벽에 있는 콘센트예요. 내가 꼽아봤어요. 이걸로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니까 꼽아보니까 참고로 떼고 손은 두 손입니다. 여기에 지금 불이 2개가 들어왔어요. 불이 2개가 들어오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름 잘 해놨다. 멋있다고. 이거는 이게 전원 켜게 되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요. 차단해놓고요. 아니죠. 네,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안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와서 확인해 봅니다. 콘센트에다 놓고. 그럼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봐볼까요? 삑 소리가 나요. 이렇게 되면은 전기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기술자들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전기가 온가 안 온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나?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요. 좀 비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제 전기가, 이게 제일 먼저 이제 차단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점검을 할 때에 필요한 장비고요. 자,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전기를 꺼놓고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자, 여기 전기를 켜놓고 하니까 어때요? 여기 끝에가 불이 들어오면서 방금처럼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전기선에다도 되고, 여기 아무 데나 전기가 흐르는 곳은 다 해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나오죠? 자, 여기 3개가 전체가 불이 다 들어왔을 때는 접지가 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조금 전에 2개가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럼 전원이 접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불이 안 들어오고 양쪽으로, 3개인데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은 선이 바꿔져서, 돼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저거 스위치를 켜놓고 하니까 2개 들어왔잖아요. 그럼 정상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전기 테스터인데요. 옛날 사람인데. 전기 보러 온 사람들이 보통 이거 들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핀 2개 딱 꼽아오고 하는 거 보셨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태, 지금 제가 빨간 선으로 진하게 해놨는데 사실상 바늘 눈금보다 더 작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딱 있다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거를 이제 지금 현재 여기는 전기가 꺼진 상태죠. 여기 뽑았어요. 지금 여기 상태잖아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선이 요리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0,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220V죠. 우리가 보통 쓰는 전기가. 그래서 이 눈금이 220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기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정확하게 220V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전기입니다. 이것도 집에, 시골집에 있고 보면 또 사가지고 돈만 넣고 들어갔어요. 자, 화재 예방을 위한 콘센트 및 배선 정리. 바닥에 두는 것보다 벽이나 책상에 고정한다. 바닥에 두는 것보다 벽이나 책상에 고정한다. 전기선이 무거운 책상이나 물건에 눌리지 않게 한다. 아까 테스트할 때 나왔죠? 네. 전기선이 눌려갖고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제 농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하다가 선이 긴 선이 필요해가지고 너무 뒤로 해서 이렇게 뛰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눌려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래된 전선이나 멀티탭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 콘센트나 멀티탭에는 용량에 맞는 가전제품을 뽑아 사용한다. 이게 다 용량이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용량 얼마, 이거는 얼마, 다 용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하얗게 써가지고 여기 하얀색 써가지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냥 멀티탭 하나 주세요. 그냥 갖고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탁 꽂고 다 뽑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사다가 쓰고 오겠는데 여기 보니까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안 읽어요. 그냥 물건만 빼서 쓰고 이건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것을 책상 바닥에서 책상에다 다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바닥에 있는 것을 위로 책상 벽에 다 박아가지고. 자, 이런 경우, 자, 컴퓨터 꼽아놓고 커피포트까지 꼽았어요. 이런 경우도 그냥 우리가 그냥 무관심해서 그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또 책상 계속 박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박고. 자, 여기도 너무만 진창이죠. 요 난리가 아닙니다. 컴퓨터 하나 들어있으면 선이 이렇게 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 사용을 해요. 왜? 내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일 보고 가면 끝나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책상들이 구멍이 이렇게 안 뚫어져가지고 다 밖에다 이렇게 나가고 문을 열게 돼 있거든. 밖에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배선 전선 감는 걸 해서 다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저거 직접 한 겁니다. 기술자를 부르게 되면 몇십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제가 공짜로 다 해줬어요. 자, 가끔 이런 현상, 뭐가 보입니까? 선이 벗겨졌잖아요. 여기도 벗겨졌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이렇게 깠어요. 이거 닫혀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벗겨버려서 잘못해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딱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전기가 꼽아져 있는데 이렇게 나눠 지금 다 보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또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전선, 회색 전선 있잖아요. 그냥 막 만들어서 쓰는 거, 그걸 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싹 뺐어요. 나중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자, 해석 전선을 왜 뺐는지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벽 콘센트에서 연결해가지고 쓴 건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여기 삼천 신문사에 가서 보니까 난방기 있잖아요. 난방기. 거기 딱 보니까 밑에가 여기 선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안에 쇠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난방기는 그 보통 3,000W 정도 되거든요. 현방등 벽쪽짜리 30개. 아무튼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여기만 멀티탭에다 그냥 쭉 뽑았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다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선이 딱 있는, 연결해 가는데 여기가 이제 차단기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멀티탭은 고용량을 쓸 수 있는 멀티탭에 가격이 좀 더 비싸긴 비쌉니다. 그래도 난방기를 쓰려면 이렇게 두꺼운 선으로 끌고 가야 되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어디서 보셨나요? 어디서 보신 거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화장실 가는데 지금 선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 이 선도 저쪽 중에 우리가 이쪽에 전기가 계속 앞전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 배관이 전기가 사용을 하면 하나가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장선을 사가지고 이 연장선이 용량을 큰 걸로 사가지고 저쪽 차단기에서 여기까지 꽂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 쉽게 돼 있었는데 제가 바닥으로 다시 이렇게 내놨는데요.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냥 굳이 여기서는 다 갖고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 딱 끌어오니까 여기 전기를 여기서 갖다 다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또 다른가요? 용량을 더 큰 걸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거기에 이제 정파사에 우리 마트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그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업거리잖아요. 근데 전기를 하는 가게로 가게 돼갖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쓰려는데 어떤 걸 사용하냐고 물어보고 사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히터를 이런 일반 선에다가 꽂아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그것이 용량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멀티탭 잘못 쓰면 불난다. 멀티탭 청소법 보겠습니다. 있어요. 내 부분은 정성해야 돼. 먼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저기 유튜브를 무료로 쓰게 되면은 광고. 유튜브를 무료로 쓰게 되면 광고가 떠요.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고 중인데요. 하는 듯한 이거 절대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회사가 어쩌다. 멀티탭에서 연장 안에 어떻게 된 일이죠? 생활 필수품 멀티탭. 어느 가정에서나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 사용했다간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상식에는 에어컨과 TV를 같은 곳에 꽂아 사용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멀티탭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 바로 허용 전력입니다. 허용 전력이란 계속해서 수용 또는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멀티탭을 살 때 포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저거 확인 안 해요. 그냥 멀티탭 사가 내가 필요한 만큼 구멍이 있으면 그것만 사오고. 그거 나오죠, 방금. 직접 연결해야 화재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과절 효과기가 설치된 제품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멀티탭은 한 번 사면 망가지지 않는 한 평생 사용이 가능한데요. 단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지는 꼭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방법으로 소주를 추천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물보다 누전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소주를 행주에 묻혀 콘센트를 닦아주고 좁은 공간은 소주를 면봉에 묻혀 닦아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반드시 잘 말려서 사용한답니다. 생활상식 멀티탭 사용법 구매 전 소용 전력을 꼭 확인하며 먼지 제거는 소주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넘어갈 때 말씀드릴게요. 방금처럼 갑자기 광고가 뜨잖아요. 유튜브를 유료로 돈을 주고 사용하게 되면 그 광고가 안 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클릭해서 뜨면 그런 광고가 떠요.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다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 같은 경우는 유료를 써야 돼요. 유튜브 유료. 저는 이제 10,000원씩 내고 쓰고 있거든요. 제 걸로 로그인 안 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도 돈을 광고해서 광고식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게 되면은
한참 보고 있는데 딱 한국어 떠가지고 멈춰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공짜로 쓰게 되면 그렇게 되고 이제 유료를 쓰게 되면 그 광고가 딱 없어집니다. 그 대신 돈이 들어가야 매달 10,000원 정도. 자,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소비전력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전력. 자, 백열전구 보통 60W, 100W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형광램프는 55W 보통 3개 한다고 했잖아요. 형광램프. 그러면 곱하기 3을 해갖고 165W밖에 안 해요. 자, 형광램프 36W짜리 3개 하면 108W밖에 아닙니다. 그냥 염려 걸지 마시고, 이런 게 쉽다가, 숫자가 크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막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아세요. 선풍기. 나는 선풍기가 많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85W밖에 아니에요. 커피포트 2000W. 와. 백열전구 20개. 커피포트. 커피포트가 많이 들어요. 네. 저거 꽂아갖고 다른 집에서 차 봉사하는데 커피포트 꽂았는데 저희가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가보세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나 드라이기는 정말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2000W. 많이 나오네. 다리미 우와. 1850W. 다리미. 에어컨. 여기 뒤에 벽걸이 있죠? 7000W 보통. 7000W. 에어컨. 에어컨은? 네. 근데 그래서 에어컨은 절대 뽑아서 안 써요. 이제 가정집은 이제 다르는데 보통 이제 저기 에어컨도 선을 기술자가 따로 뺍니다. 무조건 에어컨 설치하기는 선을 따로 빼요. 여기서 그냥 콘센트를 그냥 뽑아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와트수가 높기 때문에 정수기 냉수했을 때는 170W. 온수를 딱 눌러서 삐우면 2500W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가. 전기밥솥 1100W. 식기건조기 190W. 전자레인지 1120W. 전자레인지로 식기 볼까요? 조그만한데 이 정도예요. 진공청소기 1100W. 형광등 100쪽짜리를 곱하기 해보면 10개, 11개라는 얘기죠. 지금 형광등 100쪽짜리 11개. 식기건조기 이렇게 있고요. 자, 전기난로 300W가 있고, 난로는 좀 더 나은데, 전기 온풍기가 3000W예요, 보통. 근데, 여기 일반 멀티탭에다 뽑았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온풍기를 사용하다가, 선을 딱 만져봐요. 그러면 선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노글노글 한다는가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랬을 때는 그거 쓰면 안 돼요. 계속 선이 녹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어요. 자, 냉장고 300W. 냉장고가 의외로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조금 들어갔어요. 네, 냉장고가 많이 안 들어가요. 세탁기도 550W. 팬소닉 티팟 800W. 팬소닉 티팟이 뭐냐면 그냥 커피포트처럼 생겼는데 그 물을 계속 대표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게 800W. 전기 오븐기기, 에어프라이어 1500W.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는 많이 돌리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죠. 뭐 하려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소비 전력은 전자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파악한 그 기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냉장고하고 이런 거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딱 고정을 돼가지고 받아져 있으니까. 근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전자제품은 내 가정집에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의 기준이고, 여러분 가정집은 훨씬 요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더 높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팬소닉 티팟 800W. 자, 커피포트 2000W. 드라이기 2000W. 다리미 1850W. 자, 밥솥. 전자레인지. 청소기. 요거 에어프라이어. 자, 온풍기. 이게 대표님 사진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제가 3층에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을 때 있는 걸 제가 촬영을 했어요. 이게 3000W짜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선에가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노란 선이하고 경고 해가지고 써 있었어. 반드시 250V 15A 이상의 콘센트에 꼽아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팁 찍는 걸로. 자, 이렇게 다 돼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뽑았으면 된 줄 알고 그냥 써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저기가 이렇게 가전류로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되게 차근차근 선이 안에서 선이라든가 뭔가 타고 눌러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걸 못 견디면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썼는데도 지금까지 불 안 난다고 대표님 정말 다행인지 하시잖아요. 아, 저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보셨어요? 네. 의외로 이게 그런다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용량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콘센트 꽂고 비밀하고. 근데 그 여기 건물에 있잖아요. 이 층위가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게 좀 오버되면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손을 저기에서부터 계단기에서 따로 다시 뽑으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 귀찮으니까 그냥 일반 콘센트를 뽑아서 쓰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화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냉장고 300W니까 에어컨,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 7,000W짜리예요 지금. 근데 요거는 가정용이어가지고 그래도 단독 콘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갔더라고요. 자, 선풍기 85W, 세탁기 550W. 저희 전기가 많이 먹으면 분산해. TV도 많이 먹잖아. TV 별로 안 먹어요. 컴퓨터가. 이제 TV는 이제 오래 켜잖아요. 오래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TV를 내놨죠. 자, 이거 보세요. 자, 구멍이 3개인데 전기세가 많이. 요거 1000W, 1000W를 제가 일단 썼어요. 자, 이 콘센트에 보면은 이제 여기 써 있어요. 콘센트에 보면은, 자, 콘센트 뒤에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지금부터는 보셔야 돼요. 그동안은 안 보셨더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 전체 사용량 2800W 이하에서 사용하시오. 자, 2800W 이하에서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거. 근데 1000이잖아요. 그럼 몇 W예요? 3000W잖아요. 그러면은 200W가 초과됐어요. 그러면 화재 위험.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요. 네. 이제 기계 하나가 2000W짜리를 한 부에다가 그냥 꽂았어요. 다른 거 안 꽂고. 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래, 아니, 원래는 안 괜찮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딱 써있다 그랬어요. 2800W 이하로 쓰라겠어요. 다 콘센트당 1000. 그래가지고, 1000 했는데, 1000까지도 괜찮긴 하는데, 2800 이하로 쓰라겠으니까, 더 낮은 걸로 써야 되겠죠. 자, 고용량 제품은 벽에 있잖아요. 벽에 그냥 콘센트 2개 달려있는 거. 고용량 있을 때 거기다가 딱 단독으로 뽑았어요. 하나만. 고용량 있을 때. 보통 우리 이게 집에 이제 거실로 밥솥 같은 경우는 하나, 아니면 그 정수기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다니잖아요. 뭐 화장실도 자변기 선생님 혹시 몇 와트 정도 될 줄 알아요? 30W. 자변기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1000W가 넘어가요. 1000W? 네. 1600을 막 이렇게 또 자변기보다 틀리게 하는데 1000W가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도 딱 하나만 뽑아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난로라든가 밥솥, 인덕션, 에어컨, 커피포트, 세탁기, 건조기 등은 고용량 제품은 벽면에 있는 콘센트에다 꼽았어라. 분산에다 꽂아요. 네, 오늘 벽면에 지금 여기 검정색 여기 사무실로 검정색하고 딱 와 있을 때 거기다 딱 꽂아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건조기도 그러네요. 건조기가 많이 먹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나 멀티탭 빈 곳은 보호캡을 꼽아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어린이들이 모치나 젓가락을 구멍에 꼽는 것을 방지한다. 자, 먼지가 어쩐다고 그랬어요? 콘센트가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먼지가 덜 들어가는데 바닥에 놨을 때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만 쓰고 2개는 그냥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랬을 때 먼지가 들어가서 쌓이게 되면 아까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요걸 1000원 주면은 다이소 가서 1000원 주면은 뭐 이렇게 3개씩 주는 것 같다고 한번 또 이렇게 팔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 빈 곳 사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딱 꼽아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사를 상시 전기라는 것은 24시간 그냥 스위치를 24시간 돌아가는 걸 상시 전기라고 하고 보통 강공서는 상시 전기하고 일반 전기하고 써요. 일반 전기는 퇴근할 때 스위치 내리면 다 꺼져버리는 것이고 상시는 퇴근할 때 스위치 내려도 전혀 관계없이 계속 켜져 있는 거고. 그래서 자,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물 마시는 데인데요. 공사를 해놓고 이대로 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안전장비에 바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치 학교 선생님이 이걸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선생님,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러길래, 네, 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몇 피치가 다 뽑았는데요. 자, 이런 경우. 자, 두 개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하나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자, 저 보호캡을 여기 뽑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이거 뽑았어요. 반드시 이렇게 뽑아놔야 얘들이 혹시 장난으로 젓가락이라든가 뭐 꽃이 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하고, 먼지가 들어간다든가 물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반드시 막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못 사용 예시가 나옵니다, 이제. 자, 전기 난로가 2250W였어요. 하나, TV 200W. 또 하나, 컴퓨터 300W. 총 2750W예요. 자, 콘센트 하나, 3개짜리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에는 3개짜리인데 하나에는 2250W. 그 다음에는 200W, 여기 TV. 그 다음에 300W 컴퓨터를 뽑았어요. 총 뽑아놓으니까 하나에 2750W예요. 전체 사용량은 2800W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2750W니까 2800W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한 구다 고용치 1000W를 전기난로가 초과해서 화재 이유니까, 아까 선생님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꼽으려면 단독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꼽든가, 여기처럼 손을 따로 이렇게 해서 꼽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택 하기 발생시. 제일 먼저, 불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차단기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차단기, 일단 불이 났으면 차단기를 딱 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고 119에 신고한다. 일단 차단기 내리고 수화기를 일단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진화가 안 되면 바로 이제 119 신고하고 빨리 DP를, 안전한 곳에서 DP를 해야 됩니다. 내가 끄고 있다가 내가 끄고 안 된다 해갖고 소방차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일단 진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DP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화기. 자, 수화기가, 자, ABC 수화기가 있고, 자, 수화기 사용법 혹시 교육 받아보셨습니까? 선생님 다 해보셨네요. 자, 수화기가 집에 있어요. 아파트에 여러분 집에 혹시 있나요? 있어요. 다 있죠. 아파트에 보면 보통 신발장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수화기 딱 보면은 이 핀이 있습니다. 안전핀. 안전핀을 이렇게 문서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딱 잡고 그냥 힘껏 딱 빼요. 그래가지고 호스, 여기 호스를 화재 방향으로 놓고 끼기만 이거 딱 누르면 됩니다. 안 흔들어요? 아니, 안 흔들 시간이 걸렸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그냥 바로. 요즘엔 안 네. 흔들어요? 흔드는 것은 오래 돼갖고 한 번씩 이제 점검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시다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호스 딱 화재 해놓고 집게 딱 넣어주면 일단 그냥 작업 빼면 됩니다. 자, 화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진화 방법. 이것도 광고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나오네. 지난 2014년 발생 화재 3만 건 이상. 그로 인한 사상자도 2,00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액은 무려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진화. 여러분은 화재 진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화재를 요인에 따라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K급 주방 화재로 나눕니다. 이 중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A급 일반 화재는 가장 흔한 화재로 나무, 종이, 창 등 고체 가연물에 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흔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물건들이 바로 A급 일반 화재의 요인인데요. 이때는 물로 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B급 유류 화재.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름은 물론 알코올 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대부분의 기름이 물에 뜨는 건 상식. 여기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 떠서 퍼지며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 젖은 모포 등으로 위를 덮거나
불연성의 가루,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뿌려 꺼야 합니다. 시급 전기 화재.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죠.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감전될 수도 있어요.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전용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 ABC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랍니다. 이거 하려면 화재 진압 걱정 끝!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유리재료로 인한 K급 주방 화재는 ABC 소화기가 아닌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 항상 비치해 두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부분 아파트는 이게 다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아파트에는. 저도 소화기가 똑같은 소화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가정집에 혹시 이제 구입하게 되시면은 ABC 소화기다 껴가지고 ABC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구입을 해놓으셨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사고 예방 안내. 그러니까 요즘에 보이지 않게 불이 많이 나잖아요. 가정집도 그렇고, 옆에 쿠팡 같은 경우. 쿠팡의 전기 화재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연결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연결하다는 거 물류센터 있잖아요. 그거 물류센터. 전기 콘센트에 먼지 끼어가지고. 여러 개 계속 전기 선풍기를 선풍기를 그거는 이제 에어컨을 킬 수가 없으니까 선풍기를 온라인 여러 개를 꽂아갖고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관리자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좀 만져본다든가 확인했었으면 그런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거의 무관심. 뭔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 큰 재산피해가 안 났을 텐데 이게 혹시 여러분들도 한 번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전기 와트 쓴 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또 소화기가 없으신 분들은 소화기도 이렇게 하나씩 비치를 해놓으시고요. 자, 편리한 전기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지금까지 근데 금방 시간이 올해 대표님 말씀 안 하셨으면 거기 이제 시험 준비까지 세 강좌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은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교육이 나가고 지금 이제 전기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를 해가지고 이걸 드리려고 그랬는데 20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마스크. 전기에 대한 여자들 다 모르잖아. 그냥 꽂기만 하면 된 줄 알고. 근데 오늘 전기 공부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네. 네, 그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싸움 날 뻔했어요. 전기 때문에. 그 공부도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전기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오늘 딱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이제 전기 개선을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가 냉장고, 냉온수기, 그렇게 또 전자레인지 막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뚫는 자리가 딱 2개밖에 없어. 냉장고하고 냉온수기 24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해갖고 또 갔으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고. 집에서.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또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참자고 참았는데 그래요. 모르니까. 또 가서 쓰면 되더라고. 반드시 용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늘 너무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대표님도 다 하나씩 드려요. 진짜 오늘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쨌든 뭐 다들 뭐 집안에서 누군가 하겠지, 아들이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난로 꽂아준 주인공인데요. 이런 난로가 왜 그 냄새가 나면서 노글노글해지냐 생각하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썼었는데 어쨌든 사무실 날려먹을 뻔했습니다. 남의 건물. 방바닥에도 나도 그냥 무조건 꽂이고 막 그냥 방바닥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그냥 부잣집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잘된 집, 뭐 이렇게 의리의리한 그 아파트 이런 집 가서 보는 데는 이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는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른 데서 추천받아가지고 가서 봉사해드리는 분들이고 그러면 특히 이런 부분을 잘 봐줘야 되고요. 우리가 정리수납하러 갔다가 뜬금없이 정원수 가지치기 해줄 때도 있고 수도꼭지 고장 수리해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이 되는 그런 걸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이 정리수납 과정 끝내고 나서 지금 우리 정리수납 하시는 분 가운데 도배 전문가가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도배라든지 또 정리수납과 함께 가서 도배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도배 교육도 한번 받아가지고 혹시 그쪽으로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한번 2차로 도전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무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청기 진짜 실물로 눈으로 보면서 아니 근데 여러 살 보고 뭐 전기를 만져.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좀 주세요. 이거 많이 갖고 너무 많이 갖고. 그러니까 하나 먹었더니 배가 그냥 아예 물러가지고